무한급수 설명할 텐데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해봅니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원 전에는 무한대를 다루는 게 신의 영역이라고 불렀고, 이 무한대 성질을 규명하기 시작한 게 칸토어라는 사람이 보다 큰 무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별로 안 됐어요. 1800년대 얘기예요.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된 학문을 너희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눈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대 성질을 규명하라는 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자, 보죠. 정의부터. 야, 무한급수라는 것은 뭐냐면 합할 거야. 합할 건데 많이 합할 거야. 무한대까지 싹 합해 볼 거예요. 표현은 이런 거예요. A의 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정의가 가장 중요해. 네 번째 항. 나열을 했어. n번째 항까지 합하는 것을 SN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하는 걸 SN이라고 부르는데 더 합할 생각인 거야. 무한대까지 합해보내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급수가 영어로는 이제 시리즈인데 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어. 얘를 쓰기로는 이렇게 씁니다. 합하기는 합하는데 무한대까지 합해? 걔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S의 n을 생각해보자 라고. 그러면 여기는 인덱스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하면 되겠구나 라는 뜻이잖아요. 됐죠? 두 번째,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뭐라고요? 일반항이라고요. 그러면 일반항의 모습이 너라는 거지. SN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일반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보편타당에 배우고 있는 A의 N, 너를요 단순 일반항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처럼 되어 있는 이 SN이라는 것을 급수형 일반항이라고 보세요. 결국 똑같이 일반항이라는 소리야. 여기 정의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그 무한급수에서 나오는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SN이기 때문에 얘는 급수형 일반항이라는 소리예요. 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일반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봐. 급수형 일반항. 합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항입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너를 그러면 해보자. 얘도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일반항이 SN이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1일 테고, 두 번째 항은 S2일 테고, 세 번째 항은 S3일 테고 이렇게 나열을 했을 거예요. S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A1과 똑같고요. S2가 두 번째 항일 거야. A1에다가 A2를 더할 거고, S3은 A1에다가 A2, A3까지 더하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럼 나열을 했잖아요. 나열을 했는데 수열의 극한은 무한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니까 이 무한번째 항을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S의 무한대라고 쓸게요. 무한번째 항을 나열을 했어요. A의 1, A의 2 이렇게 가서 n번째 항을 벗어나서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야, 너 무한번째 항이 뭐니? 이렇게 보는 거잖아. 너를 연구하고자 만든 게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되겠죠.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에요. 다만 일반항의 모습이 급수형 일반항이었을 뿐이야. 됐죠? 급수형 일반항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쓴 게 이거를 썼거든. 리미트 첫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을 했어. 이를 한번 표현해보자. SN이라는 것을 시그마로 표현해보자니?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 쓰자. 얘가 SN이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게 SN인데 앞에 리미트가 걸려있으니까 리미트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같은 소리겠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같은 소리겠구나. 왜냐면 SN인데 그 SN을 시그마로 썼을 뿐이니까 네가 SN이라는 소리잖아. 같은 소리겠구나. 근데 이게 시그마 입장에서는요 변수가 K야. 이 새끼는 변수가 K인데 리미트 입장에서는 변수가 N이잖아요. N이 변하고 있으니까 변수를 두 개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야, 어차피 그럴 거면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합해 A의 N을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쓰게 되고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 미적분원 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많이 나오고 중간에 있는 요 새끼 있잖아요. 얘가 후반부에 많이 나와요. 후반부에서 적분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많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뭐 표현 방법은 다 익혀야 되고 지금 딱 느낌이 드는 게 적분에 나온다고 무한급수 제대로 못하면 적분 망하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 돼. 그리고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었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지식이 뭉개지는 순간 무한급수는 망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 야 그러면 결국 무한급수라는 것은 정의 내리기를 이해하는 거잖아. 수열의 극한인데 급수형 일반항을 가진 이 SN의 무한번짝이 뭐지? 이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한다. 이 소리는 스테이지가 두 개로 나뉘어요. 스테이지 1. 얘를 계산하려면 일단 SN을 구하고 봐야 되잖아. 그죠? SN을 구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SN을 구한다야. 무한번째 항까지 합할 예정인데 n번째 항까지 합한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즉 첫 번째 스테이지는 부분합을 구한다야. SN을 구한다야. 한번 읽어봐. 부분합을 구한다. 그래. SN을 구한다. 그래요. 그겁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SN을 구했으니까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의 극한값을 구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놈이라면 부분합을 구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놈이라면 망하러 가는 겁니다. 뭔 개소리냐고요? 한번 해보러 가보자. 왜냐면 SN을 구한다, 부분합,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SN을 구한다,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야. 이게 구해져야 리미트 때릴 거 아니야. 이게 안 구해지면 망하는 거잖아. 됐죠? 두 가지로 갈리는 거야. 좀 센 애들은 이렇게 돼. 첫 번째,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 이거는 보통 내신이랑 수능에 많이 출제가 돼요.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 수능에서는 거의 뭐 99% 가까워요. 내신에서는 킬러 문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얘입니다. 거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내신에서 너희들 괴롭히는 문제를 내고 싶으시면 이런 걸 낼 수도 있어요. 논술이거나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수학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는 할 거야. 선생님 그런 거는 무엇이 있나요?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건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봤나 몰라요. 아마 봤을 텐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합하래요. 기원 전에 그리스 시대 때 니네 철학 같은 거 공부하잖아.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은 시작에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은 물을 줘야, 물을 먹어야 커지니까 시작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소리고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이 소리는 모든 걸 다 태우면 재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겠다는 게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이런 얘기인데 그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었죠.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그 학파 거기서 보면 만물의 근원은 수래요. 숫자 할 때 수. 만물의 근원은 수이고 그리고 유리수라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만물을 이루고 있는 건 수인데 저 수가 전체가 유리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네가 만들어 놓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무리수가 튀어나오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망하잖아요. 유리수 표현 못 하잖아요. 루트 2니까. 지네가 자가당착에 빠졌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나왔던 얘기야. 기원 전 얘기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걸 합했어요. 얼마일까요, 이거?
0이요? 1보다는 크죠. 2? 아닐걸? 요거만 합해도 2 넘어갈걸? 그게 궁금했대요. 기원 전에도. 얘가 점점 작은 숫자들을 더해지고 있으니까 한 1조보다는 작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혹은 어쨌든 조금씩 더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커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때 유클리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야, 이거 너 수열의 합 계산할 수 있니? 니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하죠? 계산 못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 이대로 두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을 둘씩 묶어봐. 이렇게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 빈칸 채우기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더 커지면 더 작아지지 않니?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더 커지면 작아지잖아요. 그분께서 이렇게 쓰셨대. 1 더하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약간의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으셨대.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맞춰준 거죠? 너도 8분의 4니까 2분의 1로 맞춰줬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갈 텐데 1을 존나 많이 더했지. 무한개 더했지. 무한개 더했으니까 너는 무한대일걸? 그럼 무한대보다 더 큰 건 뭐밖에 없어요?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주르륵 더하면 엄청 큰 수가 된다 그 소리거든요. 얘가 이거야.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가 없어. 얘를 써보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